지금부터 선동준, 박인숙님이 아들 선정원군과 강수철, 김명희님에 따라 강민지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례 선생님의 혼인 서약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혼인 서약 하겠습니다. 혼인 서약문. 신랑 손종원 군은 어떤 경우라도 신부 강민지 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평생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하게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신랑 손종원 군이 서약하였습니다. 신부 강민지 양은 어떤 경우라도 신랑 손종원 군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남편으로 평생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하게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신랑 신부가 모두 서약하였습니다. 성원 선언하겠습니다. 신랑 손종원 군과 신부 강민지 양은 일가 친척과 신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11월 2일 주례 이동진.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례 선생님의 성인 선언으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교수님의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 각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그리고 두 사람이 꾸려나갈 가정이 두 사람은 물론 주변에도 행복을 더해주는 가정이 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모두 같은 뜻이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짧게 몇 마디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에게 늘 정성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이 점은 특히 신랑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혼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인생의 여러 다른 과제들이 다시 중요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그 과제들에 매몰되다 보면 자칫 가정은 원래 그곳에 그렇게 있는 건 줄 알고
서로에게 가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냥 두어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늘 쓸고 닦아야만 유지되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내가 다소 소홀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면 아마 배우자가 그만큼 더 노력해서 내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런 노력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늘 똑같이 하고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옆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서로의 꿈을 위해서 배려하고 노력하고 또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균형이 무너진 결혼 생활은 병들게 마련입니다. 다음, 서로에게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콩깍지는 진지게 벗겨졌고 그래도 이만하면 결혼할 만하다 싶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거의 확실히 착각입니다. 집에 함께 붙어 있다 보면 연애할 때는 알지 못했거나 그때는 참을 수 있었는데 세상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둘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겠습니다만 금전 문제든 교육 문제든 둘 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둘 사이에서 양보할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들 대부분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일하거나 사교 활동을 할 때 적당히 마스크를 쓰는 건 어쩔지 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으로 살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바꿀 수 없거나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라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로 눈 감기로 마음 먹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흠도 피할 수 없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부부로 맺어졌다 해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또 보여주기 부끄럽거나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란 때론 그런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사람임을 드러내고 그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입니다. 그러자면 누군가가 먼저 솔직한 태도로 이해와 공감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연애 과정에서는 이미 몇 번은 했을 이 일이 막상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순간이 오거든 배우자를 믿고 먼저 용기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손만 내밀면 곧바로 회복되고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별 근거는 없는 제 생각입니다만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는 나에게 잘 맞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20%, 관계를 잘 가꾸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적어도 망가뜨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50%,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각자의 삶의 경로나 운과 운명이 한 30%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꿈만 같을 테니 충분히 즐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시기를 보낼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결혼은 해볼 만한 겁니다. 언젠가 그 시기가 지나가거든 서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주례사 따위가 기억나 그렇게 할 일은 없을 테고요. 현명한 두 사람인 만큼 알아서 스스로 길을 찾아갈 거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더 성숙하고 더 큰 행복을 찾아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두 사람의 앞날에 남은 30%의 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례 선생님께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1701일이 되는 날이야. 로스쿨 1학년 때 친구로 처음 알게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사귀기 전에 처음 단둘이 밖에서 만나던 날이 생각난다.
무려 코로나로 학교가 폐쇄되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만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일만 한다는 마음보다는 뭔가 조금 더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카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때에 오빠가 나한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잖아. 나는 그때는 오빠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아, 이 사람 진짜 심심한가 보다. 이 영화를 정말 보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때만 해도 나는 오빠가 그냥 사람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처음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오빠는 항상 무뚝뚝한 나와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표현해 주었어. 마치 우리 집 고양이 달봉이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애교를 매일매일 보여줄 정도로 말이야. 내가 오빠라는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며 새삼 놀랐던 점이 처음 사귀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빠는 나만 보면 무조건 활짝 웃는다는 거였어. 매일 보는데도 가끔은 내가 미울 수도 있고 오빠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도 나를 보고 웃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오빠가 나를 한결같이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게 느껴지니까 나도 오빠랑 있을 때 가장 편하고 나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좋아해주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웃기고 재밌다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내가 오빠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 한결같이 서로를 아끼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늘 좋았던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고 힘들고 서운한 순간들도 정말 많았지. 그렇지만 그런 위기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항상 오빠는 자기만 프로포즈를 하고 나는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비록 아직까지도 프로포즈를 해주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지금까지 1700일 동안 정말 고마웠고 부부로서 새로운 1일을 시작할 오늘부터 우리 더 노력하고 서로를 평생 지켜주며 잘 살아보자. 2024년 11월 2일 사랑을 담아 강민지 드림. 가슴이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지는 편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도 이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랑 선종원 군의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민지야, 편지지에 너의 이름을 적고 잠시 생각이 잠기면 너와의 추억들이 하얀 종이를 온통 물들여 처음으로 함께 본 바다, 함께 손잡고 걸었던 꽃으로 물든 학교,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한참 별을 세던 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빛나는 추억들이 이 편지를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 가득한 추억들과 함께 너는 나의 단조로운 삶에 달가운 변화들을 가져왔어. 주말에도 늘 긴장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애쓰던 나에게 너는 여유를 가르쳐줬어. 주말엔 왜 종일 누워있느냐고 묻자 누워있을 수 있는데 왜 앉아있어야 하냐는 너의 대답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눈 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지만 너와 함께한 날이었기에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무엇보다 너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보다 소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존재인 너야.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너를 보고 있으면 마냥 예쁘다는 생각과 함께 세월이 흘러도 그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싶다는 책임감을 느껴. 민지야, 나는 너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말하던 그날의 떨림을 기억해. 그날을 떠올릴 때면 내 입술과 손끝에 다시 한번 떨림이 느껴져. 그리고 그 말을 하기까지 너와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되묻고 또 다짐했던 순간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 그 고민과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너와 나의 눈에 맺혔던 기쁨의 눈물이 이토록 소중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믿어.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의 기쁨만을 담지는 않으려 해.
너에게 처음 내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떨림과 고민도 소중히 담아두고 싶어.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며 오늘의 기쁨과 환희가 흐릿해지더라도 너와 함께하기로 한 나의 결심과 내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해. 그리고 앞으로 매일 하루도 잊지 않고 너에게 할 말과 함께 편지를 마칠게. 사랑해 민지야. 2024년 11월 2일 선종원 드림.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의 편지처럼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아도 언제나 함께 힘차게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자, 웃으면서 저 마지막. 자, 미소. 신랑님 조금만 더 진실되게 웃을게요. 자, 하나, 둘.